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공시 중에서 공시라 그러면은 왠지 좀 무서워 보이고, 그죠? 어려워 보이잖아요. 공시를 잘 보면 주가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투자자가 피해야 할 종목의 대표적인 거를 하나 설명을 하죠.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뭐죠? 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 그래. 전환사채라 그래. 전환사채는 뭐로 바꾸냐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안 바꾸면은 채권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으면 되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주가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자본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양수 겹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채권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해. 요새 금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채를 발행하면 돼. 근데 굳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뭐냐니까 전환사채란 것은 금리가 일반적인 사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전환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줘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네.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야 다른데 회사채 투자하면 5%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2%밖에 안 줘. 하지만 3% 수익 이자를 덜 받지만 채수만 좋으면 주식으로 바꾸면 3%가 문제가 아니고 10%, 20%, 50%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그 2, 3% 수익 이자 덜 받더라도 전환사채 할래 가 되니까 발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유리하지. 그런데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는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좀 할 때만 하더라도 회사채 발행 금리는 20%인데 예를 들어 전환사채 금리는 10%다. 라고 하면은 10%에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금리가 낮으니까 굳이 회사에서 하고 회사채 금리가 예를 들어 3%인데 전환사채 발행해서 빵이 아니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가 대주주인데 주식 수가 늘어날 만큼 내 지분이 줄어들 테니까 잘못하면은 주주총회에서 표도 질지 모르니까 전환사채 발행하기를 꺼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왜 발행할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걸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 개미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삽니까?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미리 사전에 짜고 미리 짠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이나 또는 뭐 어떤 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특정된 사람들과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 공모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회사도 수익이 나지만 금리를 싸게 빌리지만 대신에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게끔 뭔가 베네핏을 주는 거야. 어떻게?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환가액이 주당 얼마라고 나오죠, 그죠? 네. 얼마 나와 있죠? 2220원. 나와요. 2200이니까 예를 들어서 22,000원어치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중에 그 채권을 뭐로 주식 10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야.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후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2,200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주식 숫자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통해 가지고 숫자가 2배로 늘어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주가가 사실상 어떻게 반토막으로 되는 결과가 되니까 예전에 2,200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기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들은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한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거나 또는 감자하거나 자본의 변동이 있을 때는 전환가액을 그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별도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전환 가격보다도 시장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야. 무슨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기가 5년이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60번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네.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는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네. 왜 절대 손해를 안 봐?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가 주가가 네. 8천 원 됐어. 그럼 이렇게 만 원일 때 내가 전환가액을 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놨다고. 네.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근데 주가가 8천 원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니까 전환가액을 8천 원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네. 난 전에는 만 원을 바꿀 수 있었는데 8천 원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 얘가 바꿀 수 있는 주식 숫자가 늘어나지. 늘어나지. 또 주가가 또 6천 원 됐어. 또 전환가액 또 내려갈 거 아니야. 5천 원 되지.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전환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손해볼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나중에 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주가 오르면 전환가격 그걸 올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환사채를 사는 사람이 일반 공모해가지고 일반 대중이 아니고 누가 산다 그랬지? 되게 특수관계인들이 또는 미리 어레인지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내리면은 전환가격을 조정해줘. 근데 저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래요. 상하는 이야기야. 그래, 상하는 이야기야.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전환 가격이 오르는 게 좋아, 내리는 게 좋아? 전환 가격 내리는 당연히 내리는 게 좋지.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뭐 호재를 발표한다거나 실적을 좋게 발표한다거나 주가를 올리라 그럴 때 뭐라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좀 기다리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전환가격이 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주식으로 바꿀 때 그때 가서 호재를 덧대려고 하지. 지금은 아직까지 전환가격이 조정 안 됐으니까 웬만하면 좀 기다리지라고 압력을 넣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회사의 주가는 별로 올라가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이 회사 주식 보면은 계속 지금 전환가액을 조정하고 있죠. 1,450원인데 얼마나 받겠지? 994원으로. 그렇지. 전환가액 올렸을까 내렸을까? 올린 경우 없어. 전부 내려. 저런 회사는 계속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저- 그러면 계속 내려가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없을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전환가액 조정할 때 미니멈 있어요. 제로까지 할 수는 없고 얼마까지가 미니멈이냐니까 액면가격이야. 전환사채를 한두 번 정도 발행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시 속설에 이런 방법도 있어. 전환사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보고 있다가 한 3번 정도 전환 가격을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바꿀 만큼 바꿨고 이제 큰 손들이 내지는 미리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주가가 뿅 올라요. 이거 몇 번 했더라 세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투자자 해가지고 전환사채 3번 조정했으니까 이제는 전환 가격 조정했으니까 이제 오래되가 됐다라고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카카오 뭐야 카카오? 카카오도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보다시피. 그러면 그럼 카카오 전환사채 발행했으니까 피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웬만하면 피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혹시 회사에서 일부러 방조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도 그러면 전환가격을 조정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도록 회사가 방치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 전환 가격의 조정이란 조항을 쭉 내려가 봅시다. 9번인가 있죠? 내려가 보면은 아래쪽에 전환 가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다 어쩌고저쩌고 쭉 내려갑시다. 내려가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합병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다 감자 주식병합으로 조정할 수 있다까지 돼 있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라 조항이었죠. 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액면가를 전환금액으로 하면 그다음에
바부터 바 뭐라 써놨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은 적용 안 한다. 무슨 이야기야?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너는 이걸로 전환가격을 받아야 된다.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회사와는 달리 네. 전환가격을 일부러 조정하기 위해서 주가가 회사에서 주가의 하락을 방치할 이유가 없지. 없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환가격하고 주가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카카오는 저는 같이 발행했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환가액의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소형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그 안에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가감자로 유상증자로 주식병합으로 조정한다. 맨 마지막에 그가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꼭 숨어 있어. 그리고는 어김없이 공시를 보면 어김없이 전환가격을 항상 조절해요. 무슨 단위로? 월 단위로 바꿔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지 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